모든 국제 거래는요. 현재 우리는 미국 달러, 그렇죠? 흔히 우리가 이제 미국 달러를 이제 기축 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미국 달러가 모든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그 기준적인 통화로서 이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돈의 가치와 미국 돈의 가치는 다릅니다. 또 우리나라 돈과 일본 돈의 가치도 다르고 우리나라 돈과 중국 돈의 가치도 다르겠죠. 이렇게 모든 국제 거래는 결국 관련된 화폐 교환 비율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폐 교환 비율, 즉 Foreign Exchange Rate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외환 거래는 결국 외국환 거래죠.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 은행이, 즉 외국의 돈을 취급하는 은행이죠. 외국환 은행이 외환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외환을 갖다가 외국 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그래서 환율은 그래서 외화 또는 외환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품의 가격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요. 그 통화가 갖는 구매력, 펄처싱 파워라고 하죠. 그 구매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그 통화가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에서의 구매력을 대내적 가치라고 하고, 즉 국내에서, 그다음에 외국에서 구매력은 대외적 가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외국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을 가셨을 때 우리나라 원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과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미국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어느 정도의 분명히 교환 비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화의 외국에서의 그 구매력, 펄처싱 파워는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환율은 한 나라의 그 통화의 대내적 가치를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고, 구매력 측면에서는 환율은 결국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니까 대외 구매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환 시장에서요. 즉 외국의 통화가 거래되는 결국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죠. 우리는 이것을 FX 마켓이라고 합니다. Foreign Exchange 할 때 F가 있고 Exchange 할 때 E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서 FX 마켓이다. 즉 외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환 시장에서 외국 통화는 일종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이지만 결국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 물건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 그러면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물건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원하는 나라가 많다. 그러면 미국 달러의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미국 달러를 원한다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즉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돈에 비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됐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 거예요. 즉 교환 비율이 올라간 것이죠. 이런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외국 통화는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서 통화의 수요 공급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율은 결국 서로 다른 통화 간의 상대적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 자국 통화표시법과 이제 외국의 통화표시법으로 표시될 수 있겠죠. 결국 반대 개념인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국의 1달러가 1,000원이다 하면은 기준이 뭐죠?